오늘부터 저희가 한 4번에 걸쳐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에서 많이 본 성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4번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눈 영양제.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눈 영양제 했잖아요. 네. 지금은 이제 우리가 리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눈 영양제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뼈 관련된 거.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저희가 혈행순환. 혈행순환 중요하죠. 혈행순환. 네. 그리고 또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 건강, 장 건강, 위 건강,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, 장 건강, 위 건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정도 한 4가지 정도 수준만 다루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건강기능식품 성분을 보고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냥 최소한의 안목은 좀 이렇게 갖추실 것 같긴 해요. 뭐 네.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할 게 있으면 뭐 더 하시면 되는 거고. 그렇죠. 예. 자, 눈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눈 비타민 A입니다. 비타민 A는 뭐 양면에 일반의 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뭐 참 그러니까 내용을 따지게 한다면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또 성분이기도 하고요. 보통 비타민 A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타민 A 야맹증. 예. 비타민 A를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렇게 저희들 부족하신 분들은 밤에 어두운 데 가게 되면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다. 뭐 이거잖아요. 그렇죠. 네네네. 근데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또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 영양제 때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신 분들 중에서 또 대표적인 부족증으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저희들이 이렇게 뭐 눈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기타 조직들의 이제 건조 증상들을 되게 많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A는 야맹증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눈 안구 건조에도 되게 많이 유의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저희들 비타민 A가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약간 좀 이렇게 일반의 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 A는 야맹증이라고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비타민 A가 그런 안구 건조하고도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보게 되면은 거기 안에도 비타민 A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여기도 사용을 하고 여기도 사용을 하는 뭐 그런 성분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눈의 목적일 때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또 이런 주름 개선이라든지 뭐 안티에이징 이런 효과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처방으로 그렇죠. 처방으로 나오고 크림 같은 경우는 처방으로 나오고 있기 비타민 때문에. A 크림. 네. 네네네 맞습니다. 네네네.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끔씩 가다가 저희들 보시면은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여드름이나 피부 장애 때문에 이렇게 고함량 비타민 A를 가끔씩 가다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제 그게 효과가 되게 이제 좋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. 근데 이제 이런 고함량 비타민 A의 어떤 과용으로 인한 어떤 그런 후유증도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독성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독성들이라고 하는 것들 초기 증상들이 두통이라든지 어떤 피부 발진 이런 증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이게 비타민 제제들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. 네네. 근데 비타민 제제 중에서 이제 외우기 쉽게 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. 대기라고 해서 비타민 A, 비타민 D, 비타민 E,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이게 지용성이에요. 즉 체내의 과량으로 흡수가 되면은 체내에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 이상은 물론 이제 권해드린 거는 권하는 용량의 10배 이상은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많이 먹어서 좋은 제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섭취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비타민 A, 비타민 D, 비타민 E, 비타민 K. 비타민 K. 네. 알겠습니다. 비타민 A, 비타민 D, 비타민 E, 비타민 K입니다. 네. 자, 두 번째. 마리골드 추출물, 루테인이라고 하죠. 그렇죠. 네네. 이건 어디에 좋다고 했죠? 기본적으로 루테인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눈 뒤에 보게 되면은 망막이라고 있어요. 상이 묻히는 구역에
되게 아주 선명하게 또 그 맺히는 부분을 굳이 띄어내자면 그게 황반세포라고 네네. 얘기를 하거든요. 그 황반세포의 어떤 변성을 막아주는 주 성분이 이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는데 이 마리골드에서 추출한 그 노란색 색소가 대부분의 루테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네네. 루테인은 워낙 많이 들어갔으니까. 근데 이렇게 루테인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이렇게 일반 식품에도 사실 많이 들어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루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네.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마리골드라는 꽃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우리 그러니까 국화처럼 노랗게 생겼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. 복화책 모양. 네, 그런 노란색 색소가 아무래도 황반세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 색소들이 아무래도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런 쪽과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작이 됐는데 막상 그 실험을 해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와서 요새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테인이라는 거는 황반 변성이 좀 중증으로 심했을 때 심했을 때. 네. 심했을 때 드실 때 효과가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황반 변성 초기라든지 눈에 어떤 피로감이 왔을 때 드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좋은 효과를 보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되게 결과가 미비해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루테인에 관련되어 진짜 논문을 한번 저희들 오늘 준비하기 전에 논문을 많이 좀 뒤져봤는데 루테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논문이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네. 그 대부분의 그런 논문들도 그 추출과 관련되어진 추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정말 루테인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저희가 뭐 이렇게 효능 효과와 관련되어진 그런 어떤 논문들이 생각보다도 좀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그것도 좀 약간 신선했어요. 예.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이 루테인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의 그 품목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. 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루테인 같은 경우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과량으로 먹을 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테인이라는 건 노란색 색소이기 때문에 몸이 노랗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루테인을 보더라도 국가에서 그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함량은 최대 20mg, 20mg이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10mg짜리 뭐 15mg짜리 있을 수 있는데 20mg짜리가 원래 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요새는 또 추세가 뭐냐면 루테인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아잔틴이라는 또 색소가 있는데 네네네. 그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유의적이다. 그래서 근데 다만 두 개를 합쳐서 20mg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총량이 20mg이 넘지 않기 때문에 20mg 넘는 거는 아무래도 주의를 하셔야겠죠. 물론 그런 제품도 없을 뿐더러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방금 전에 또 이렇게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황반의 외부 쪽은 루테인. 황반의 내부에 관련되어진 부분은 지아잔틴.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겠죠? 그렇죠. 그리고 네.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아잔틴 같은 경우는 이게 내부에서 생성되기는 좀 어려운 성분 중에 하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반드시 하시면 섭취를 좋고 해야 된다. 뭐 이런 성분들을 섭취하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굳이 음식으로 섭취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 녹색의 채소들 뭐 이런 제품들을 이런 어떤 음식들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죠. 네.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헤파토코쿠스 추출물. 헤마토코쿠스 헤마토코쿠스 추출물.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이라고 해서 헤마토코쿠스 추출물. 이제 아스타잔틴. 그렇지. 이거 어려워요. 발음하기가. 이제 아스타잔틴도 저희가 이제 또 많이 보잖아요. 그렇죠. 예. 아스타잔틴 어떤 겁니까? 제일 많이 보시는 데가 요새 가장 큰 문제를 또 하고 있는 크릴 오일 있잖아요. 네네네. 이 크릴 오일에 보게 되면은 아스타잔틴 성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크릴 오일 그 빨간색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크릴 오일이 빨간색이어서 그 제품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자체가 원래 빨간색을 띠거든요.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가 요새 뭐 연어 많이 먹잖아요. 연어 많이 먹죠. 이 연어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 그냥 오리지널, 그러니까 자연산 같은 경우는 색깔이 그렇게 빨갛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누리끼리하거나 약간 흰색의 색깔을 띠는데 양식하는 업체에서 아무래도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크릴 새우를 먹였는데 크릴 새우가 비싸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료에다가 아스타잔틴을 섞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발색이 좀 좋게 하게끔.
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자체는 항산화력이 높은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항산화제라는 게 우리가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잖아요. 근데 항산화력이 높은 제품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이 섭취하고 계시죠. 아까 저희가 루테인이나 지아잔틴하고 좀 연결을 해봤을 때 이게 되게 색소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. 그렇더라고요, 보니까. 네,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성분으로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루테인도 그렇고 지아잔틴도 그렇고 아까쯤에 아스타잔틴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뭐 그냥 색소, 안료 성분으로도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뭐 색깔을 내는데 그렇게 진짜 실제 사용한다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긴 할 것 같아요, 많이.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눈에 관련된 성분들은 종류가 이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다양한데 거기에 대한 뭐 딱 눈에 띌만한 뭐 이게 맞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정도의 수준에서의 정보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시긴 하실 것 같아요. 네. 이제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빌베리 추출물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건기식으로 나온 루테인 제제를 보면은 뭐 빌베리 추출물, 뭐 요새는 뭐 아사이베리. 그러니까 일단 빌베리 자체가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자체가 높고 이게 눈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 빌베리도 우리 베리류 아시잖아요. 약간 푸른색, 남색을 띠는 그 성분인데 이 제제도 항산화력이 높은 성분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되게 아직도 의문점이 많은데 일단은 기존의 어떤 사료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뭐 2차 대전 때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영국군 같은 경우는 야간으로 이제 그 공격을 시도를 할 때 이 빌베리 추출물을 복용을 시켰다는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. 그건 봤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아예 어떤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,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만 어떤 우리가 효과를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네네네. 일단은 대략적으로 저희들 비타민 A, 그 다음에 루테인, 지아잔틴, 그 다음에 아스타잔틴, 그 다음에 빌베리 추출물, 그리고 헤마토코쿠스가 빌베리 아스타잔틴이니까요. 네네, 이렇게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